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익혀볼게요.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계산 원리를 확인합니다. 200 나누기 40입니다. 그렇다면 200 안에 40이 몇 번 들어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200 안에 40은 5번 들어간다. 그래서 40이 5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0이 5번이면 40에 5를 곱한 것이 200이죠. 그러면 원래 200이 있었는데 200만큼을 다 나눠줬다. 그래서 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몫은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200 나누기 40의 몫은 5. 그렇다면 20 나누기 4의 몫은 얼마일까요? 20 안에 4가? 그렇죠. 5번 들어가니까 역시 그 몫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원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되었을 때 그 몫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가 작아지는 만큼 나누는 수도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 나누기 40의 몫과 20 나누기 4의 몫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 나누기 40은 5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였을 때 다시 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면 이 계산은 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15 나누기 40입니다. 215 안에 40이 몇 번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과 어떤 수의 곱을 구해보죠. 40이 4번 들어간다. 그러면 곱해서 160. 40이 5번이면 200. 40이 6번이면 24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40이 4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40과 4의 곱은 160인데 215에서 160을 빼면 55가 되니까 40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몫은 4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몫이 6이라면 40과 6의 곱이 240으로 뺄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몫은 6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몫은 5겠네요. 이때 요 나누어지는 수 215보다 작으면서 215의 가장 가까운 곱을 찾아서 몫을 구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몫을 5라고 하면 40이 5번 들어가면 40과 5의 곱이 200. 그럼 215에서 200만큼은 나눠준 거니까 남는 걸 구하려면 빼봐야 되겠죠. 빼니까 15. 이때 요 15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 한답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꼭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나눗셈식 215 나누기 40은 5 나머지 15와 같다. 맞았을까? 확인을 해볼게요.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해주세요. 200이죠. 거기다가 요 나머지를 더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계산이 바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80 나누기 30의 몫은 18 나누기 3의 몫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럴 때 180 나누기 30하고 18 나누기 3을 비교해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그리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죠. 바로 위에서 확인했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180 나누기 30의 몫은 18 나누기 3의 몫과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모두 10분의 1배가 되었을 때 그 몫은 서로 같게 되는 것이더라. 기억해 둘 수 있죠? 문제 봅시다. 알맞은 곱셈식의 동그라미표 하고 나눗셈을 하세요. 30과 어떤 수의 곱이 147에 가까우면서 그런데 가장 크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해당이 될까? 바로 30 곱하기 4는 120, 이것이 알맞은 곱셈식이 되겠죠. 따라서 147 안에 30이 4번 들어간다. 30이 4번이면 30 곱하기 4로 120이고 147 중에 120만큼 나눠줬으니까 빼보자. 남는 건 27이더라. 나머지 27은
30보다 작구나 확인해 두면 되겠고요. 316 나누기 50이에요. 316 안에 50이 몇 번 들어갈까? 30과 어떤 수의 곱이 316보다 작으면서 그런데 316에 가장 가깝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50 곱하기 6은 300. 따라서 50이 6번 들어갑니다. 50이 6번이면 300 빼보니까 16이 남는구나. 나머지가 50보다, 즉 나누는 수보다 작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나눗셈이 해결되었죠? 이번에는 몇십 몇으로 나누기 첫 번째 몫이 한 자릿수인 경우를 만나봅시다. 80 나누기 16. 그러면 80 안에 16이 몇 번 들어갈까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16과 어떤 수를 곱하였을 때 80이 되거나 아니면 80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겠죠. 그런데 16에 5를 곱하니까 딱 80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80 나누기 16, 16이 5번 들어간다. 16과 5의 곱이 80, 80 중에 80을 다 나눠줬다. 그럼 빼보니까 0, 즉 남는 게 없더라 라는 뜻이에요. 80 나누기 16은 5와 같습니다. 확인할 때는 나누는 수하고 그 몫을 곱하였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계산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자, 287 나누기 32도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287 안에 32가 몇 번 들어갈까? 32와 어떤 수의 곱을 구하여서 그 곱이 287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크지 않다라는 건 뭐죠? 크지 않다라는 건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지 않으면서 287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봐요. 32 곱하기 8은 256.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곱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담 287 안에 32가 8번 들어간다. 32가 8번이면 32 곱하기 8, 256이고 그럼 287 중에 256만큼을 나눠주면 남는 건 얼마일까? 그래서 빼보니까 31이 남는구나.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 합니다. 나눗셈식 287 나누기 32는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1이에요. 맞았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여 나온 수에다가 나머지를 더해 주었더니 나누어지는 수가 되더라. 따라서 이 계산은 맞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 다져볼까요? 나눗셈을 하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96 안에 22가 몇 번 들어갈까? 4번. 그렇다면 22하고 4를 곱하면 8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22와 어떤 수의 곱이 96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니까 8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다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주세요. 88. 여기에다가 나머지 8을 더해보세요. 96.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죠? 계산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220 나누기 26이에요. 220 안에 26이 몇 번 들어갈까? 26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의 곱, 그럼 6, 8에 48, 2, 8에 16, 208이죠. 26 곱하기 9는 어때요? 6, 9, 54, 2, 9, 18, 220보다 커지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곱셈식은 이거죠. 따라서 26이 8번 들어갑니다. 26이 8번이면 208만큼 나눈 거기 때문에 남는 건 이렇게 빼보는 거죠. 그래서 12가 남는다. 맞았을까? 확인해 보면 26과 8의 곱은 바로 208인데 이 208에다가 나머지 12를 더해 주었더니 220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므로 계산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의 원리를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몇십 몇으로 나누기 두 번째, 나머지가 없는 경우를 만나보겠습니다. 308 나누기 14입니다. 308을 14로 나누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서 이런 경우는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를 먼저 14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몫의 10의 자리에 어떤 수가 와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14와 어떤 수를 곱하였을 때 그 곱이 30과 같거나 그보다 작으면서 제일 가깝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14 곱하기 2가 28로 30보다 작으면서 제일 가까운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몫의 10의 자리에 2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와 10을 곱한 건 140이고 14와 20을 곱한 건 280이고 14와 30을 곱하면 420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 여기 30이라고 했지만 이건 실제로 300을 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4와 여기 2도 실제로는 20을 뜻하죠. 그래서 14와 20의 곱 280이 300보다는 작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수이라서 몫의 10의 자리에 2를 썼던 거예요. 14와 2를 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0을 생략하여 나타냈을 뿐 28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빼보세요. 남는 건 28 이렇게 남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몫의 1의 자리에 들어갈 수를 구할 건데요. 남는 게 28이었고요. 28 안에 14는 두 번 들어가잖아요. 14와 2의 곱이 28, 그럼 28에서 28만큼 나눠준 거니까 빼보면 남는 건 없더라.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는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 30을 14로 먼저 나눠주는 건데요. 이때 나누었을 때의 몫은 이렇게 10의 자리에 써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30은 300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몫의 1의 자리에 들어갈 수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28을 14로 나누어 그 몫을 구하면 된다. 308 나누기 14는 20이고요. 확인해 보면 14와 22의 곱이 308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계산은 맞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308 나누기 14를 계산할 때 100의 자리에 있는 3을 딱 생각해 보세요. 3에는 14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즉 30을 14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여 몫의 10의 자리에 2를 써주는 거였답니다. 이해됐나요? 문제를 볼게요. 알맞은 곱셈식에 동그라미표 하고 나눗셈을 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825 나누기 25예요. 계산을 위한 알맞은 곱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할 때는요. 이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 82를 25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82라고 하는 건 실제로 820인 거죠. 그렇담 25하고 어떤 수, 몫의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 얘를 곱하였을 때 그 값이 820과 같거나 아니면 820보단 작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더라.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25 곱하기 30은 750이고 40을 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25 곱하기 30, 요 곱셈식이 필요하겠구나. 따라서 몫의 10의 자리에는 3을 쓰고요. 25와 3의 곱은 75. 그런데 이렇게 쓰면 1의 자리 0이 생략됐을 뿐 실제로는 750을 뜻하는 거죠. 빼주세요. 얼마가 남았어요? 75가 남았어요. 75 안에 25가 3번 들어간다. 25가 3번이면 곱해서 75가 되겠죠. 75 중에 75를 나눠줬기 때문에 빼보면 남는 건 없어요. 이렇게 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산의 원리를 확인해 두세요. 이번엔 몇십 몇으로 나누기 세 번째, 나머지가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85 나누기 21입니다. 785의 왼쪽 두 자릿수 78은 21보다 크기 때문에 몫은 두 자릿수로 표현이 돼요.
그럼 몫의 10의 자리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면 21하고 3을 곱했을 때 63, 이때 이 63은요, 요 78보다 작으면서 그런데 가장 가깝게 되는 수란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21 곱하기 30이 630, 21 곱하기 40은 840으로 바로 21과 30의 곱 630이 요 780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수가 되는 것이더라. 그러면 남는 것은요, 요렇게 빼주고 1의 자리에 5까지 내려주면 되죠. 155가 남는 거예요. 자, 155 안에 21이 다시 몇 번 들어갈까? 그러면 21과 7의 곱 147이 155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깝게 되는 수죠. 따라서 21 곱하기 7은 147 빼니까 8이 남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산할 때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 78을 21로 나누는데 이때 78은 실제로 780을 의미한다 라는 걸 생각하여 몫의 10의 자리에 3을 쓰고 이제 나눠주고 남는 155를 21로 나누어 몫의 1의 자리에 7을 쓰면 되는 것이죠. 785 나누기 21은 몫이 37이고 나머지는 8이에요.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려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어때요? 더해주는 거죠. 21 곱하기 37은 777, 여기에 8을 더해서 785, 즉 나누어지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계산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곱을 빼고 남는 수로 더 나눌 수 없으면 몫의 1의 자리는 0이 된다. 무슨 말일까? 567 나누기 14, 56 안에 14가 4번, 14와 4의 곱이 56. 자, 빼니까 이렇게 7이 남았어요. 그런데 7은 14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럼 이럴 때 몫의 1의 자리는 0으로 써야 한다는 거. 따라서 몫은 40이고 나머지는 7이 된다. 요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나눗셈을 하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42 나누기 19, 그러면 24 안에 19는 한 번 들어가죠. 19와 1의 곱이 19고요. 자리를 잘 맞춰 써주세요. 남는 건 빼주니까 이렇게 52가 남아요. 52 안에 19는 몇 번 들어갈까? 3번은 안 되죠. 19와 3을 곱하면 57이니까. 그래서 2번 들어간다. 19가 2번이면 38, 52 중에 38을 나누어 주면 빼보세요. 남는 건 14. 그렇다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주세요. 19와 12를 곱해봐요. 9이 18, 1, 2는 2, 9, 1은 9, 1, 1은 1 더해주세요. 228. 그럼 이제 요 228에다가 나머지 14를 더하니까 242가 된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716 나누기 53도 계산해 봅시다. 71 안에 53이 한 번, 53이 한 번이면 53, 빼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있는 수 6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716에서 530을 뺀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186 안에 53이 몇 번 들어갈까? 4번은 아니죠. 3번. 53이 3번이면 159 빼줄게요. 27. 나머지가 27인 거예요. 맞았을까?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보세요. 53에 13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689가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27을 더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716. 처음 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계산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산의 방법을 익혀서 다양한 셈들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